안녕하세요, 속보효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미국의 부채 한도 이슈가 드디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한도가 문제가 됐었던 것은 결국에는 미국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작년 4월달까지만 해도 1조 달러나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줄어들다가 이번 4월달에 세금 걷어서 어떻게 좀 올려볼까 했는데 그것도 시원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무부의 현금이 정말 앵꼬가 날 수준까지 떨어져서 0.04조 달러, 그러니까 400억 달러를 남겨놓고 극적으로 타결됐다라는 거죠. 정말 극적이긴 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 중에 진짜 너무 놀란 분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부채 한도라는 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때가 되면 그냥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그 협상이 안 돼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람은 있어도 속는 사람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부채 한도는 2년 동안 올리기로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기간 동안에 정부의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2024년에는 동결, 단 국방비는 제외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1%까지만 증액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도 명분을 얻었고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도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았으니까 양당 간에 서로 잘 합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미국의 부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1982년이요. 미국 정부 부채가 드디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2009년에는요. 드디어 10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10조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27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017년에는 20조 달러가 됩니다. 10조에서 다시 20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8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2022년에는 드디어 30조 달러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한도가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이게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 이러다가 90도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쯤 하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좀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효석씨, 혹시 근데 정부는 있잖아요. 그 원금 그거는 안 갚아도 되는 건가요? 돈 안 갚아요? 은행에서 돈 갚으라는 얘기 안 하나요? 이런 질문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폴 크루만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앉아봐봐.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그림을 가져오셨습니다. Rest in peace. 정부가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그림을 가져오면서 정부가 원금을 꼭 갚아야 되니?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라고 해요. 야, 나는 은행 가가지고 돈 빌리면 돈 갚으라고 맨날 전화 오고 원금 갚으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계속 돈 빌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나 봐요. 폴 크루만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정부하고 니네들은 달라 라고 말이죠. 뭐가 다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니네들은 늙어서 죽잖아. 하지만 정부는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영원한 건 없습니다. 미국 정부라고 해서 영원하겠습니까? 제국도 없어질 수도 있는 마당에 미국 정부라고 영원하진 않겠죠. 미국 정부는 돈 안 갚아도 돼요? 그렇게 돈 계속 빌려도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미국은 청년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청년인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벌 거니까 은행에서도 그래 돈 더 벌 거니까 돈 빌려주세요. 원금 나중에 갚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소득이 감소할 것 같으면 은행에서도 유석씨 일로 와보세요. 원금 좀 갚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질문, 미국 정부는 돈 안 갚아도 돼요? 라는 질문은 미국은 아직 청년일까요?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 즉 세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2013년에 3조 달러의 세금이 거쳤는데 2022년에는 거의 5조 달러에 가까운 돈이 세금으로 거치는 걸 보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폴 크루만 교수님의 입장은 미국은 아직 청년이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계대전입니다. 전쟁 당시 미국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요. 미국의 부채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까지 무려 5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와,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어서 사용을 했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의 부채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간에 부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폴레옹 전쟁 알아? 그러면서 1800년대 이야기도 꺼내시는데요.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영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823년입니다. 1823년에 186%였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때 돈 갚았는 줄 아느냐? 안 갚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정부가 꼭 현금으로 부채를 갚아야 된다라는 착각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폴 크루만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개인처럼 빨리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결국 늙어서 돈도 못 벌고 죽는 날이 오지만 정부에게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걷는 세금은 부채가 아닌 자산입니다. 그것도 늘어나는 자산 말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이 영상 댓글에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1번, 2번, 3번으로 나눠서 적어주십시오. 폴 크루만 짜증난다. 은행에서 나한테는 돈 갚으라고 그러는데 정부는 돈 안 갚아도 된다니 무슨 말이냐 라는 사람은 1번을 찍어주시고요. 2번 짜증은 나긴 하는데 솔직히 뭐 틀린 말은 아니네 라는 정도는 2번이요. 그리고 킹 인정한다. 폴 크루만 말이 다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3번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오늘 휴일이었기 때문에 주요 일정 포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밤 8시에 라이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